전 일본을 경악하게 만든 똑똑한 대한민국. 여기는 일본 도쿄의 한 대형 병원. 평소처럼 조용하던 간호사실이 단 하루 만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려 50명. 일본 최고 실력의 간호사들이 일제히 한국행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병원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뭔가에 이끌리듯 순식간에 대기자 명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 일본 의료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한 방송국이 긴급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간호사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 진실을 단독 공개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 최고의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한 걸까요? 그 시작은 경기도 군포의 작은 보건소, 그리고 한 일본 간호사의 운명을 바꾼 평범한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만남을 경험한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전한 한국의 진실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이 일본 의료계 엘리트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본에서 15년간 간호사로 일해온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미사키입니다. 올해 32세이고 도쿄의 한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과거형을 쓰는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2024년 3월, 저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의료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의료 선진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프로그램만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기 의료 시스템이 어떤데? 동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며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3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일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안내 시설도 친절했고 다국어 서비스도 훌륭했어요. 연수 장소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보건소였습니다. 지역 사회 의료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보건소라니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보니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실습복을 갈아입고 있는데 젊은 남성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간호사님이시죠?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아, 네. 다나카 미사키입니다. 일본어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만. 미사키 씨가 오신다고 해서 급하게 공부해 왔어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을 위해 미리 언어를 공부해 온다는 것, 일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진우 씨는 평일에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과 퇴근 후 시간에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의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업무를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왜 봉사활동을 하시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의료진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져서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원봉사도 어딘가 계산적인 면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우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문화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화하고 환자의 사소한 걱정까지도 세심하게 들어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진우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요. 일본은 좀 더 공식적이고 거리를 두는 편인데 여기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진우 씨의 배려심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제가 일본 음식이 그리워한다고 하니 다음 날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만드셨어요. 일본 음식은 아니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깔끔한 쌀밥까지.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 이걸 만들어 주셨다고요? 네, 일본에서 온 간호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일한다고 하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처음 만난 외국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다니. 그것도 아들의 동료라는 이유만으로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가 근처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피곤하시면 다음에. 아니에요, 가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우 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직했다고 하네요. 가족은 어떠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 과외를 해주세요. 평범한 가정이죠. 결혼은 안 하세요?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미사키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남자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더 자연스러워요. 일본 남성들은 좀 더 계산적이랄까요? 항상 체면을 생각하고 감정 표현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 진우 씨는 정말 솔직하고 따뜻해요. 진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제 성격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두 번째 주가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정이 많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보건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미사키 언니, 오늘 뭐 먹을 거야? 젊은 간호사분이 물어보곤 했고, 미사키 씨, 일본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해? 하고 궁금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진우 씨는 매일 점심시간에 저를 챙겨주었어요. 근처 맛있는 식당들을 소개해주고 한국 음식 먹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밥하고 같이 한 숟가락에. 와,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국물을 이렇게. 아, 미사키 씨는 이렇게 먹는 게 편하면 그렇게 드셔도 돼요.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건소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령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 응급처치를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진우 씨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 동안 진우 씨는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울고 계셨는데 진우 씨가 옆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니, 의료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의식도 있으시고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세요. 의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따뜻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물어보니
평소 의료진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이었죠. 다행히 할아버지는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정성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사키 씨도 정말 훌륭하셨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온 간호사라고 해서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똑같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 번째 주가 되면서 저는 진우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주말에 진우 씨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문화도 좀 경험해 보세요. 경복궁도 가고 명동도 가고. 좋아요. 그렇게 첫 번째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데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서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명동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우 씨의 배려였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쉬어가요. 이 음식은 일본인 입맛에는 좀 매울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사진 많이 찍어드릴게요. 일본 가서 추억 삼으세요. 모든 순간순간에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먹었어요. 불고기, 갈비찜, 잡채 등등.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정말 맛있어요. 일본 음식보다 더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할지 걱정됐어요. 왜요? 정말 맛있는데요. 뭔가 우리나라 음식이 좀 자극적이고 강하잖아요. 일본 음식은 더 섬세하고 담백한 편이니까. 그 말을 들으며 진우 씨가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즐거웠어요. 미사키 씨와 함께 서울을 구경하니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네 번째 주 연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우 씨와 헤어진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 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실래요? 어머니가 미사키 씨를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닌데 집에 가는 게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일본 간호사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일본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시고요. 고민 끝에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우 씨네 집은 군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따뜻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어머니, 미사키 씨 모셔왔어요. 어머, 어서 와요. 진우가 맨날 미사키 씨 얘기만 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김영실 어머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눈웃음이 정말 예쁜 분이었어요. 일본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죠? 여기 앉아요. 일본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만들 줄 몰라서. 대신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순한 걸로 준비했어요. 상차림을 보니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불고기, 계란찜, 나물 반찬들, 미역국, 그리고 일본식 돈가스까지 있었어요. 돈가스도 해주셨네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해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본 돈가스와는 조금 달랐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생활, 간호사 일, 가족 이야기 등등.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색해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본은 의료 시스템이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가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이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우리가 대충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됐는데. 전혀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진우도 그런 애예요. 남미를 제 일처럼 생각하는. 그때 진우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뭐가 괜히야? 자랑스러운 일인데. 미사키 씨, 우리 진우가 평소에 어떤 애인지 알아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 있으면 꼭 부축해드리고 지하철에서도 항상 자리 양보하고. 어머니. 아유, 왜 부끄러워해? 좋은 일인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우 씨에 대해 더욱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행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사키 씨, 언제 일본으로 돌아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가요. 아쉽네요. 더 오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혹시 나중에 또 한국에 올 일 있어요? 글쎄요. 기회가 되면 꼭 와요. 그때는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사키 씨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저도 어머님이 정말 좋았어요. 마치 제 어머니 같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사실 어머니가 미사키 씨 만나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같이 대하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국적이나 문화가 달라도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연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꽃다발도 주셨습니다. 미사키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일본 간호사들은 정말 섬세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또 와요. 그때는 더 오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아쉬워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미사키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우 씨가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경험 못했을 거예요. 연락 계속해요. 카카오톡도 설치해드렸으니까. 네, 꼭 연락할게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정말 섭섭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진우 씨와 연락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했어요. 시차는 없지만 서로 바빠서 실시간으로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진우 씨가 그리워졌고 일본에서의 일상이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계속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진우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사키, 요즘 왜 그래? 한국 다녀온 후로 계속 멍하니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한국에서 남자 만났어?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동료들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그냥. 좋은 사람이야. 연락하고 있어? 응. 그럼 만나러 가면 되잖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병원 일정도 있고 국제적인 관계라는 부담도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진우 씨에게서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사키 씨, 혹시 한국에 다시 올 생각 없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진우 씨를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3개월 휴직을 내고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미사키, 정말 괜찮겠어?
3개월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응,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2024년 7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도 아니고 연수생도 아닌 그냥 진우 씨를 만나러 온 한 여자로서요. 인천공항에서 진우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더 반갑고 더 좋아 보였어요. 미사키, 진우 씨. 포옹을 하는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3개월이나 있을 수 있다고? 응, 병원에서 휴직 허락해줬어. 대단한 결심이었을 텐데. 고마워.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원룸을 얻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일상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있게 경험했어요. 한강에서 치킨을 먹고 홍대에서 클럽도 가고 동대문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급성 위염이네요. 스트레스나 식습관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고 나니 아마 환경 변화와 긴장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장기간 지내는 것이 몸에는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진우 씨가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매일 간호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픈 사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죽을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진료도 같이 다녀주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일주일 정도 지나서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진우 씨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사키야, 괜찮아? 진우가 아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어머님, 괜찮아요. 많이 나았어요. 이것 봐, 살이 많이 빠졌네. 제대로 못 먹었구나. 어머님이 손수 만든 미역국과 닭죽을 가져와 주셨어요. 미역국은 몸에 좋아. 많이 먹어. 고마워요, 어머님. 고맙긴. 우리 진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때 진우 씨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뭘 부끄러워해. 좋으면 좋은 거지.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우리 관계가 애매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몸이 완전히 나은 후 저는 진우 씨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진우 씨, 저 진우 씨를 정말 좋아해요. 나도 미사키를 정말 좋아해. 그럼 우리 사귀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일본에 있는 제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진우 씨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한국 남자. 절대 안 된다. 왜요, 아버지? 한국은 우리하고 다른 나라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아버지는 여전히 옛날 세대의 편견을 갖고 계셨어요. 한국을 아직도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TV에서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술 많이 먹고 여자한테 함부로 하던데. 그건 편견이에요. 진우 씨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제게 즉시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미사키, 당장 돌아와라. 그런 관계는 끝내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진우 씨에게 이 상황을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사키, 가족이 더 중요해. 나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멀어지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진우 씨가 좋은데. 나도 미사키가 정말 좋아. 하지만 가족의 축복 없는 사랑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진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부모님을 직접 뵈어볼게. 그래서 오해를 풀어보자. 정말? 응.
미사키 부모님이 나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외국까지 가서 연인의 부모님을 설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가 급히 전화를 주셨어요. 미사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빨리 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즉시 일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진우 씨,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진우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하지만 지금 이런 때 미사키 혼자 보낼 수 없어.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야. 그렇게 진우 씨와 함께 급히 일본으로 갔습니다. 도쿄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잘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병원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미사키, 다행히 와줬구나.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생명에는 지장 없대. 하지만 재활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때 진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우라고 합니다. 미사키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그 한국분? 네.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런 때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부터 진우 씨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일을 도와주고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아버지 간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일본어를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짓과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식사 도와드리고 물수건으로 몸 닦아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진우 씨가 아버지의 재활 운동을 도와드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진우 씨를 경계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미사키.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병원에서 3주를 보내면서 진우 씨는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서 지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씨, 고마워요. 미사키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닙니다. 저도 미사키의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미사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드디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 네, 아버지. 내가 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너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것 같다.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미사키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믿는다. 우리 딸 부탁한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진우 씨를 인정해 주신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셨어요. 특히 진우 씨 어머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미사키야, 한국 전통 혼수도 준비해 줄게. 이불, 베개, 그릇들.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야, 내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야. 당연히 해야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 쪽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우 씨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셨어요. 2024년 12월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쪽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너무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군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조금 어려웠지만
진우 씨와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국 간호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근처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진우 씨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친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제게 일본 요리법을 배우시고 저는 어머님께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사키야,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비법이 뭐야? 간장을 조금 넣는 게 포인트예요, 어머님. 아, 그래.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정말 행복해요. 진우 씨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서 어땠어? 괜찮았어. 한국 환자분들이 정말 친절하셔.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일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국제 결혼 증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출연하게 된 거예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포터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따뜻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배려 문화도 큰 매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서로 거리를 두는 편인데 한국은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방송이 나간 후 일본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한일 국제 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학원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미사키 씨 때문에 한국 붐이 일어났네요. 진우 씨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미사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야.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일 국제 결혼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나비 효과인가?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요. 처음 한국에 연수를 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의료 지식을 배우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자리가 남아 있었던 것도 군포보건소에서 진우 씨를 만난 것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제 가치관입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개인의 성취와 커리어에만 집중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관계와 정,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이 더 좋아?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둘 다 좋아요.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한국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일본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의 인간적인 따뜻함은 정말 특별해요. 특히 한국의 의료 문화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의료진들도 환자와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일본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환자분들도 의료진을 믿고 의지하시고 의료진들도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드려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저는 더 나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미사키 간호사님은 정말 다르세요. 한국 병원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본의 섬세함과 한국의 따뜻함을 모두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일 간 의료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진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진우 씨가 응원해줍니다. 미사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꿈은 가족을 꾸리는 것입니다. 진우 씨와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야. 진우 씨가 말합니다. 응, 두 나라의 좋은 점들을 모두 배울 수 있을 테니까.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능숙하게 하고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한 아이가 될 거야. 상상만 해도 벌써 기대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이라는 문화입니다. 일본에도 인정이나 정서적 유대감이 있지만 한국의 정은 좀 더 직접적이고 따뜻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웃과 인사는 하지만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걱정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죠.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사키야,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파트 아래층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세요.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그래, 고생 많다. 이거 먹어. 하시면서 직접 만든 반찬을 주시죠. 이런 일상적인 배려들이 한국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음식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김치찌개 없으면 섭섭할 정도예요. 김치찌개 끓여줄까?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네, 좋아요. 하고 대답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신기해요. 특히 한국에 함께 먹는 문화가 좋아요. 일본은 개인 그릇에 각자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큰 냄비에서 함께 떠먹고 반찬도 함께 나눠 먹잖아요. 처음에는 위생적으로 걱정됐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이 더 정겹게 느껴져요. 가족은 원래 이런 거야. 진우 씨가 말했죠. 정말 그래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것쯤은 당연한 거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환자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사키 간호사님, 일본 분이세요?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어머,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 한국 남자 만났어요? 언제 결혼했어요? 이런 관심과 호기심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관심으로 느껴져요.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NHK에서 저희 부부를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거예요. 국경을 넘은 사랑, 한일 국제 결혼의 새로운 풍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사키 씨 덕분에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일본 친구가 연락을 줬어요. 내가 뭘 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큰 사회적 변화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변화였어요. 일본에서 한국어 학원이 급증했고 한일 국제결혼 전문 상담소들도 생겨났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도 한일 국제결혼 지원 정책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된 것 같지?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비 효과 말이야? 응.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는 일본에서 온 여성들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죠.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한 일본 여성이 물어봤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발견의 즐거움이 더 컸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소하게 느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일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한국의 우리라는 의식이 정말 따뜻해요. 어려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제 경험을 다시 정리하게 돼요. 올해로 한국에서 산지 1년이 넘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의 변화예요. 더 따뜻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미사키가 많이 변했어. 일본에서 온 친구가 말했어요. 어떻게? 더 밝아졌어. 그리고 더 행복해 보여.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진우 씨와의 결혼 생활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만큼 배워나갈 것들이 많아서 더욱 흥미진진해요. 오늘은 뭐 배웠어? 진우 씨가 저녁마다 물어봐요. 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손뜨개질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던데. 오, 좋은데? 우리 어머니도 뜨개질 잘하시니까 같이 배워봐. 그럴까? 겨울에 진우 씨 목도리 떠줄게. 정말 기대할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동료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환자분들도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세요. 미사키 간호사님 덕분에 입원 생활이 즐거워요. 환자분이 말씀해주시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죠. 정말 그래요. 환자분들을 통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환자분들의 회복 의지예요. 정말 강인하시고 긍정적이세요. 힘든 치료 과정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받아요. 미사키 간호사님, 우리나라 환자들 어떤 것 같아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정말 강하시고 따뜻하세요. 개인의 고통보다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니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이 확인된 거예요. 미사키, 정말. 진우 씨가 병원 결과지를 보며 감격해 했어요. 응, 정말이야. 우와, 정말 꿈 같다. 우리 아기가. 두 사람 다 너무 기뻐서 한참 동안 얼싸안고 울었어요. 어머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미사키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기는구나. 어머님, 걱정 많이 끼쳐드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기쁜 일인데. 내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산후조리도 도와줄게. 정말 감사했어요. 친어머니보다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감격하셨어요. 미사키, 정말 잘 됐다. 건강한 아기 낳아라. 네, 아버지. 꼭 일본에도 데려갈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을 우리 아이가 정말 기대돼요. 우리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 진우 씨가 물어봤어요.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을 모두 가지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두 나라에서 모두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요. 우리 아이가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감개무량해요. 처음 연수차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진우 씨를 만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적인 나라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대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마음들이요. 미사키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진우 씨가 말해요. 그런가? 응, 마음이 한국 사람이 되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몸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달까요? 이제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지구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국경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야. 진우 씨가 말해요. 왜? 한국의 정과 일본의 섬세함을 모두 가질 테니까. 상상만 해도 벌써 자랑스러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곧 새 생명을 만날 예정이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얻게 되었어요. 사랑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고, 새로운 문화를 얻었고, 더 나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행복은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진우 씨와 어머님은 물론이고 보건소 동료들, 병원 식구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가 저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경험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돼요. 미사키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일 국제 결혼을 꿈꾸는 일본 여성이 연락을 줬어요. 저도 한국 남성과 만나고 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미사키 씨 이야기를 보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일에 작은 보탬이나마 되고 싶어요. 현재 저는 한일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국의 간호사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좋은 일이야. 진우 씨가 응원해줘요. 미사키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료 연수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추억이에요. 처음 군포보건소에서 진우 씨를 만났던 순간부터 어머님이 해주신 첫 도시락, 아버지가 진우 씨를 인정해주신 순간, 그리고 결혼식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우 씨를 보면서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문화도 정말 훌륭해요.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이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일하면서 저도 더 나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정문화, 가족 문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며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가르쳐 줄 거예요. 저의 경험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이 꽃피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꿈꾸는 분들께도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결국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자 진정한 행복을 찾아준 은혜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계가 더욱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리고 감동받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특히 국제 결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면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